최강 시사 전민기의 눈. 네, 전민기의 눈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6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빅데이터로 오늘은 알아봅니까? 네, 예. 그 언급량부터 보면요, 지방선거라는 키워드 지난 1년 동안 언급량이 69만 7천 건이에요. 지난 한 달이 27만 건. 지난 한 달에 27만 건? 높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언급량이 같은 기준으로 이제 선거 전날까지 봤을 때 160만 9천여 건이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굉장히 많이 줄었죠. 100만여 건 가까이 줄었다라는 걸 볼 수가 이게 있고. 데이터가 있구나. 그리고 지난 한 달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언급량이 86만 건이고요. 예. 이재명 이제는 당선자죠. 예. 언급량이 111만 건이에요. 한 달. 예, 국회의원. 그러니까 예. 지방선거의 어떤 이슈들보다는 여전히 이재명에 관한, 대선, 윤석열에 관한 대선의 어떤 연장선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언급량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네. 예. 그 외에 사실은 관심 받았던 곳이 경기지사 정도인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 언급량도 사실은 뭐 한 달 해봐야 양 후보가 20만 건 정도니까 얼마 안 돼요? 예, 아니, 얼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두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네. 대선 후에 얼마 안 된 그런 지선이기 때문에 좀 이런 영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방선거 전체 언급량이 1년 동안 69만 건, 70만 건도 안 되는데 네. 지난 한 달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량이 86만 건, 이재명 후보 110만 건, 네, 117만 건. 그렇군요. 네, 그 연관어들 좀 볼게요. 예. 보면은 이제 사실 이 안에도 인물이라 하면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예. 네, 이렇게 이름이 보이죠. 예. 나머지는 사실은 뭐 눈에 띌 만한 그런 키워드는 없습니다. 뭐 메가 이슈라든지 아니면 뭔가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기가 힘들고요. 그 감성어 자체도 사실은 뭐 승리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방선거에 관한 감성어. 예, 그 눈에 띄는 건 민주당과 관련해서 예. 망하다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좀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래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게 빅데이터는 예측이 좀 됐었네. 글쎄요, 뭐 이걸로 뭐 예상을 한다, 뭐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이런 단어들이 좀 보였어요. 폭주라든지.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의 어떤 감성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이제 정치라는 게 유튜브로 좀 많이 옮겨간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지지하는 자신의 어떤 보이스라든지 그런 정치인들을 좀 따라가는 성향이 있지만 어쨌든 1년 동안 조회수 지방 선거만 놓고 봤을 때도 6,400만 건입니다. 6,400만 건. 예, 이게 뭐 개인 인물로 들어가고 어떤 이슈로 들어가면 사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진짜 유튜브에서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지방선거 컨텐츠 추이도 보면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올해 2월부터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서 이제 어제까지 봤을 때 이제 그 급속도로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동영상 클릭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선거나 정치인 관련해서 부정 감성어가 높은데 예. 이 유튜브만 가면 긍정이 62%입니다. 지지하다, 신기하네. 화이팅, 믿다, 예. 승리하다, 희망.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유튜브 내에서는 네. 각각이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죠. 그런 감성어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각각은 그렇고. 네, 각각은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합쳐놓고 이제 연관어나 글로 봤을 때는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글들이 훨씬 많았고. 그러니까 이 유튜브 정치가 잘못 매몰되면 이 사안을 좀 제대로 그렇지. 읽지 못한다든지 국민의 민심을 좀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참고도 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유념해야겠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게다가 이제 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또 유튜브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도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클릭하고. 맞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많이 지지해 주면 네.
그럼 혹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네. 뭐 유튜브 활동 많이 해봐서 아는데 어느 순간 되면 좀 착각하게 되는 그 포인트가 와요. 이게 처음에는 민심이구나. 예, 그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엔 알면서도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발언을 하다가 사실은 거기에 이제 발이 깊이 담기게 되면 묶여버리는 거지. 빠져나오기도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이거는 최근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한 달간 정도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모든 그 후보들 간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긍정 감성어가 훨씬 더 높았거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동연 후보만이 처음에 지고 있다가 유일하게 이제 역전한 후보예요. 그래서 제가 예. 이제 그걸 다른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감성어가? 그렇습니다. 감성어가. 예, 그리고 새 인물들에 대한 어떤 긍정 감성어가 좀 더 높게 나온 그런 선거거든요. 아까 그 평론가들의 말이 맞구나. 그게 일치하네 지금 빅데이터랑. 그러니까 새 인물에 대한 갈구가 그 있었나 대선 봅니다. 이후에 뭐 여러 네. 네거티브 비롯해서 두 당의 어떤 행보를 보면서 사실은 좀 정치 혐오라는 단어도 많이 보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확실히 이번 지방선거에 있었다. 그런데 과연 각 당이 그런 부분을 보여줬는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정 감성어가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그 국민의힘 그리고 현 대통령에게 힘을 좀 몰아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요즘에는 뭐 정말 빅이슈여서 국민들이 손가락질 정도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 예. 그래도 이게 습자지처럼 한 장 한 장 좀 쌓여가면서 부정 감성어가 높아져요. 그러다가 어떤 뭔가 트리거가 딱 나왔을 때 그렇지. 여론이 한 번에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는 안고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어떤 정책이나 공약 관련한 키워드를 봤을 때는 역시나 부동산 그리고 경제거든요. 예. 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좀 나아가는 방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또 민심은 어떻게 바뀔지를 좀 모르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에는 정말 극렬 지지층 일부와 예. 다수의 중도인데 이분들의 마음이 한쪽을 편을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치인들도 이 부분 굉장히 신경 써야 하고요. 정치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대부분이 이제 중장년층이고 그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큰 거인 정치인들로부터 정치를 배웠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아날로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매체 자체도 굉장히 좀 그 시간이 원래 좀 길잖아요. 예. TV고 뭐건 간에. 근데 이제 광고의 시대, 그다음에 유튜브의 시대, 지금 뭐 짤의 시대 뭐 이렇게 쭉쭉쭉 오면서 네.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의 속도, 신뢰의 변화의 속도, 이런 것들 지지의 변화의 속도도 굉장히 업다운이 심하고 빨라진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그 정치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응하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그리고 그 보니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 어떤 클릭 수에 있어서 좀 몰입되면 안 되는 게 뭐 예. 연예 기사도 그래요. 낚시성 기사에 우리가 더 많이 클릭하고 보지만 예. 그것이 꼭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치인분들도 요즘에는 어떤 키워드나 이런 거 던졌을 때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더 화력을 그렇지. 집중한다든지 하는데 예. 반응하지 않는 중도층의 국민이 훨씬 많다는 거는 좀 그렇죠.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하는 사람들은 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민심이라는 걸 읽기 위한 좀 다양한 수단들 그리고 현재 폭발적인 반응이 꼭 그거를 꼭 고정된 게 다룬다고 아니다. 해서 예, 예. 유리한 건 아니다라는 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이대남, 이대녀의 지지 성향 관련해서 뭐 크게 엇갈렸고 이게 또 왜 그런지도 참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추후에 좀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예.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20대 남녀 지지 성향이 아주 크게 엇갈렸더라고요. 그래서 지상파 3사가 공개한 연령대별 지지 정당 보니까 20대 이하 남성 65.1%는 국민의힘, 20대 이하 여성 66.8%는 민주당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죠. 예. 서울시장의 선거에서는 더 큰 차이 났습니다. 20대 이하 남성의 75.1%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20대 이하 여성의 67%가 송영길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기지사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이하 남성의 66.3%가 김은혜 후보, 국민의힘 후보, 20대 이하 여성의 66.4%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를 했고 또 그다음에 20대 여성 58%가 이 대선 때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했었는데 이 격차가 좀 더 심해진 거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 예. 30대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20, 30대 남녀의 이 차이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물론 젠더 이슈라든지 뭐 여러 남녀를 좀 갈라치는 그런 이슈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근차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아젠다, 핵심 이슈 사람들이 빅데이터 상에서 네. 관심이 있었던 거는 역시 뭐 부동산 경제 뭐 이런 거였습니까? 발언들로 놓고 보면 어떤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은 예. 가장 예.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좀 먼저 뭐 관심 김포공항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높지 않고요.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찬반을 말한다라기보다는 예.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내분을 좀 더 안 좋게 봤었고요. 부정 감성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김포공항 그 자체에 관해서는 논의하는 것보다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예. 이게 먼저 구체화되고 좀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각 지역의 이득이나 이런 거 좀 따져봐야겠지만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긍정으로 나왔던 게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내분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우리한테는 불리할 게 없다라는 그렇죠, 식의 당연히. 긍정 반응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이슈를 뭘로 가져갈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예, 그래서 오히려 경제나 이런 쪽에 좀 더 공약이라든지 좀 더 세세하게 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몰입했다면 갔었더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전민기에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도 한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초여름 날씨를